네, 오늘은 지난 분리프루프 설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정말 개념적인 백그라운드들, 그 다음에 용어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가지고 내적 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내적 증명은 사실상 분리프루프의 핵심, 정말 핵심이 됩니다. 내적 증명이란 증명자가 두 벡터 x랑 y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벡터의 내적 g 역시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엔 세 커미트먼트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벡터 x에 대한 거, 두 번째 역시 벡터 y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이 벡터 x와 y의 내적에 해당되는 커미트먼트 세 개가 필요하고요. 증명자가 할 일은 검증자에게 이 세 가지의 패더스 커미트먼트들에 대해서 g라는 값은 x와 y를 내적한 거다라는 것까지 보이고 싶은 겁니다.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커미트먼트 단계인데, 이 증명자 p는 각각 x랑 y에 상응하는 논스 벡터를 또 만듭니다. 논스라는 건 그냥 무작위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에 상응하는 무작위 벡터 dx, y에 상응하는 무작위 벡터 dy를 만들고 이들의 커미트먼트를 전송을 합니다. 내적을 증명해야 되니까 두 숨겨진 벡터들의 내적의 커미트먼트 역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적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슈노로 아이덴티티 프로토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슈노로 아이덴티티 프로토콜에서는 EX 플러스 K 꼴로 응답을 해줬죠. 똑같아요. 이미의 챌린지 E라는 걸 다음 단계에서 검증자가 보내줄 건데, 그럼 이 챌린지에 대해서 응답이 EX 플러스 DX, EY 플러스 DY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걸 직관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EX 플러스 DX와 EY 플러스 DY의 내적은 E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 2차식이다. 개수가 3개일 겁니다. 요 세 가지 개수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제공하면 되겠죠. 우리 이미 이 제곱에 대한 개수는 알고 있어요. 이 제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곱해서 나타나지니까 x랑 y의 내적꼴이다. 그거는 바로 g이고, g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이미 초기 단계에서 퍼블리시 되어 있죠. 두 개만 더 추가로 제공하면 되고, 각각이 바로 얘랑 얘인데, 그거에 대한 커미트먼트 c1과 c0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커미트먼트 단계에서 증명자는 커미트먼트를 하기 위한 무작위 스칼라들 4개를 만들어내고 무작위 벡터 dx, dy를 생성을 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생성한 4개의 패던스 커미트먼트인 AD, BD, C1, C0를 전송을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챌린지 단계는 쉽습니다. 검증자가 그냥 하나의 스칼라 1을 전송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리스폰스 단계에서는 증명자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전송을 합니다. 값들이 되게 많은데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차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벡터의 숨겨진 형태들에 대해서 검증자는 커미트먼트를 복구하고 CX, CY와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그냥 풀어보고 좌변과 우변이 같느냐를 살펴본다는 거죠.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가 뜨는 거고요. RX와 SY는 각각이 상응하는 패더스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무작위 값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TG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는데, 바로 이 검증이 내적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증입니다. 패더슨 커미트먼트의 식이 무작위 값이 올바르다는 것 역시 확인을 하고요. FX랑 FY를 내적을 취하면 전개가 돼서 쭉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패더스 커미트먼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준비해둔 우리 C1과 C0와 TG가 있죠. 이걸 대입을 해보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완결성을 보이는 건 전개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같다면 OK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증식에 대해서도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정직한 증명자는 검증자를 납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적 검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증명 문제를 더 정교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리커션의 도입인데, 이 리커션이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분리프루프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랑 매우 유사해서 살펴보면 되게 좋습니다. 이러한 리커션을 해서 컴팩트하게 만드는 목적은 두 당사자, 즉 증명자랑 검증자에 해당을 할 건데, 이 두 당사자 간의 데이터 통신의 양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연산적으로 지식 논의에 이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선은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볼 겁니다. 어떠한 벡터의 커미트먼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프루프를 전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콘크리트 이그젬플로 10차원의 벡터를 예시로 계속 삼을 겁니다. 이 10차원의 벡터 A는 A1, A2, A10까지의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패더스 커미트먼트를 사용해서 커밋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 값은 단순화를 위해서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커미트먼트 라지 A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라지 A가 벡터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지식 증명을 하느냐, 정말 간단한 방법은 A1에서 A10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지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식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10개의 스칼라를 전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커미트먼트 라지 A를 또 다른 커미트먼트 A'으로 바꾸는데, 이 또 다른 커미트먼트 A'은 공개하는데 데이터 수가 좀 적게 들면 좋겠죠. 이는 벡터의 원소 개수를 줄임으로써 형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커미트먼트인 라지 A를 포함하도록 설계를 해주면 될 겁니다. 우선 커미트먼트 단계인데, 원본 벡터, 지금 콘크리트 이그젠플에서는 10차원의 벡터니까 이를 조각으로 나누고요. 동일한 연산을 이렇게 두 개씩 클러스터링 해주는 거를 GI에 대해서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묶인 것들을 하나하나 원소로 따지자면은 마치 5개의 2차원 벡터로 취급할 수 있어서 원소 5개로 이루어진 벡터꼴로 바꿀 수 있겠죠. G 역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본 예제에서는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2라서 두 개씩 묶었는데, 만약 2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뭐 그럴 때는 소인수 분해 한 대로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1개로 시작했으면 21은 7 곱하기 3이니까 3묶음씩 묶으면 되겠죠. 그렇게 묶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배치를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행렬 형태로 시각화를 하면은 행렬의 주대각성분의 합이 바로 라지 A가 나온다는 거죠. 전송해야 되는 커미트먼트들은 대각성분들에 대한 커미트먼트들인데, 이미 알고 있는 주대각성분 라지 A를 포함해서 총 9개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보면 좀 더 간단한데, 커미트먼트 9종류가 있는데 각각이 대각성분의 합들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챌린지 단계인데, 똑같아요. 챌린지 단계는 뭐 그냥 임의의 스칼라 하나를 엑셀을 검증자가 전송을 해줍니다. 이 압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압축이 일어나게 돼요. 다음과 같은 새로운 2차원 벡터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A는 그냥 지수승이고 G는 X의 -i 지수승으로 취한다. 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 새로운 좌표계를 만든 거거든요. 원래 a와 생성자점 벡터 G에 대한 그러한 식들이었다면, 이를 새로운 A'과 G'에 대한 걸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라지 A'이라고 하고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겠죠. 이를 전개해서 행렬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꼴에서 주대각성분의 합을 또 살펴보자면 라지 A랑 똑같아요. 그리고 대각성분들을 살펴보자면 같은 지수를 가진 X항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하에서 A와 A'을 이제 연관을 시켜줄 거예요. 이 연관짓기 위해서 검증자는 다음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로컬 값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자랑 검증자 모두 A'과 G'을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원본인 A와 G 대신에 A'과 G'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0차원의 벡터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60 곱하기 10이니까 G'은 60차원을 가지도록 우리가 압축을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60차원의 G'을 또 압축시켜줄 수가 있겠죠. 6 곱하기 10으로 간주해서 6차원의 벡터 10개로 간주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제기 단계라고 하고요. A를 A'으로 바꿨고 G를 G'으로 바꿨는데, A'를 다시 A로 삼고 G'을 G로 삼아서 또 다른 A', 또 다른 G'을 만들어내는 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정보가 계속 압축이 됩니다. 여러 제기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바까지 다다르면, 혹은 마지막 단계까지 다다르면 증명자는 이제 벡터를 공개를 하게 되고요. 본 콘크리트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 A'을 공개를 하게 되겠죠. 요약하자면 커미트먼트 단계에서는 P가 대각성분 커미트먼트를 전송을 했고요. 아까 예시에서는 9개였고, 챌린지 단계에서는 검증자가 임의의 스칼라 X를 전송을 합니다. 압축 단계에서는 X의 지수승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A'과 G'을 계산을 하고, 제기 단계에서는 A'과 G'을 각각 A와 G로 다시 삼아서 1, 3을 단계를 쭉 반복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다 다다르면은 벡터 A'을 공개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압축에 도움이 되는가? 주대각성분 커미트먼트 A는 이미 커미트먼트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우리 콘크리트 이그젠플 경우에는 9-1개, 즉 8개의 커미트먼트를 전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A' 벡터를 공개를 하니까 두 개의 스칼라를 공개하니 뭐 대략 10개의 스칼라 전송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럼 뭐 압축 안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10차원이었으니까 그렇지. 600차원 같은 경우에는 60차원의 벡터 10개로 압축, 6차원의 벡터 10개로 압축, 마지막에는 6차원의 벡터니까 단지 6개의 스칼라만 공개를 하게 되고요. 각 압축 단계에서는 10개씩 나오니까 커미트먼트 하나 빼면은 총 19개의 커미트먼트가 발생, 즉 43개만 전송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전송하려면 600개의 스칼라를 전송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43개만 전송하면 된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벡터 A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어요. 이를 내적 증명으로 확장을 할 텐데, 똑같이 콘크리트 이그젠플로 10차원의 벡터를 들어볼게요. 아까 벡터 A가 있었고 이번엔 벡터 B다. 위의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대신에 B에 대해서는 생성자점 G를 다른 곡선상들의 점을 대표하는 H로 대체를 할 거고요. 챌린지 X 역시도 역수인, 인버스인 X-1로 적용을 할 겁니다. A랑 B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G 같은 경우만 좀 더 추가가 된 건데 두 벡터 모두 압축된 형태를 가지고 행렬꼴로 나타내면 다음처럼 나타내지겠죠. G'은 GK의 우리 챌린저 X에 대한 지수승인데 GK는 어떤 꼴이냐? 바로 이런 꼴입니다. G'이 A'과 B'의 내적을 보이기는 쉽습니다. 그냥 전개를 쭉 하면 되는데 챌린지들이 서로 캔슬이 돼가지고 이 꼴로 나타나지겠죠. 바로 G'이 나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벡터 각각은 물론이고 내적에 대해서도 간결한 증명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내적 증명, 그리고 내적 증명의 간결한 형태, 어떻게 압축을 하고 이를 재기적으로 하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GitHub 이슈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